안녕하십니까.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는 북한 주민들의 탈출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영화에는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들을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한 목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실제 인물을 모셨습니다. 탈북 구조 활동가 김성은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뉴질랜드 처음이세요? 네, 저 태어나서 처음 와봤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참 뉴질랜드 축복받은 땅이다. 예. 우리 여기 만약에 탈북자가 왔으면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네. 모처럼 오셨으니까 좀 힐링도 하시고 가시면 앞으로 일을 하시는 데만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그 탈북자를 돕는 일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탈북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내가 탈북자를 도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어떤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그 두만강과 용종의 해랑강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뭐 일송정, 푸른 소름 뭐 이런 얘기 많이 그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두만강에 가서 북한을 바라봤는데 처음 제가 바라본 두만강은 너무 처참했어요. 왜냐하면 북한 하나에 나무 한 그루 없고 또 드문드문 북한에서 넘어오던 탈북민들이 두만강 시체로 떠다니는 것을 봤고, 그러면서 가슴 아픈 때에 어떤 7살짜리 여자아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그때는 그 어린아이는 저를 모르니까 선생님, 같은 민족끼리 좀 같이 먹고 삽시다. 그러면서 그 깡마른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지저분하고 깡마름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은 간절한 거기에 제가 하나님,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저는 기도했는데, 다음날 북한에서 인민군 여중대장이 하나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그 인민군 중대장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 장군님 닮으셨다. 그러고 보니까 좀 장군님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따라다니는 그 자매가 지금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도 놔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북한 사람이고 북한에 대한 이런 저희들의 그 새로운 그래서 탈북 사역을 시작한 계기가 그제 우리가 6명의 탈북자를 구출해서 총 1065명을 지금까지 구출하게 된 겁니다. 1065명. 죄송한데요, 인터뷰 중에 잠깐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중요한 전화라서. 혹시 이거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그 신변에 뭐 위험 같은 거는 안 느끼세요? 위험을 왜 안 느끼겠습니까? 사실 북한에서 저를 2번이나 암살하러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북한에서 그런 일을 준비한다는 것을 사실 우리 기관에서 통보를 하고 또 우리 기관이 저를 지켜줬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또 우리나라도 그만큼 뭐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는데, 제가 요즘 걱정스러운 건 우리나라의 휴민트들이 참 활동을 잘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아픈 부분들입니다. 탈북 과정이 뭐 전체가 다 위험하고 어렵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까? 탈북민들을 구출해 오면은 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그게 사연이고 다 눈물이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갈렙선교에서
탈북자를 아까 1065명을 이렇게 도와줬다고 했지만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서 고아를 가장 많이 데려온 단체입니다. 네. 꽃잽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슴 아팠던 부분이 뭐냐면,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네. 북한의 그 할머니하고 7살짜리 어린 그 손녀하고 살았는데, 할머니가 이제 병들고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자기가 7살짜리를 놓고 또 죽는다는 게 너무 비참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정말 그때에 다른 탈북자가 북한에 이제 한국을 오려고 하는 탈북자가 있었는데, 제가 그 탈북자한테 한국에 이왕 올 거면 북한에 고아를 데리고 오면 좋겠다. 네. 근데 저는 부탁한 건데 그 사람들은 의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그 할머니의 손녀가 앞으로,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니까 가서 내가 남조선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를 한국에 가서 목사한테 입양시키면 어떻겠냐. 네. 근데 이제 북한은 입양이란 단어를, 목사란 단어를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자냐, 부자다. 그러니까, 그럼 얘를 꼭 데려가라.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같이 탈출했는데 할머니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내 북한에서 살면서 이밥, 쌀밥을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네. 너가 한국에 가니까 저 아이를 데려가신 대신 쌀 3kg만 나를 사주고 가라. 그래서 그 3kg를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좀 실컷 먹다가, 그리고 이 북한에서 떠날 수 없는 게 난 죽고 또 우리 손녀를 위해서 자기가 빌겠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제가 한국에 무사히 데려왔고요. 네. 그 이후에 그 아이의 그 고향 땅과 학교와 모든 걸 제가 촬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안타깝게 사망하셨고, 네. 그 아이는 한국에 온 다음에도 자기의 할머니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너 우리 할머니 살아있을까? 아니면 돌아가셨을 거야. 그런데 네 할머니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던 그 목사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이 탈북자를 구하시면서 매 순간이 위험하고 또 힘드는 순간이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이게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제가 다큐멘터리 11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8편이 저하고 생사를 같이 했던 PD가 하나 있어요. 네. 감독이자 PD이자, 그 친구하고 저하고 한 10여 년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했지만 첫 탈북 그 다큐를 찍을 때문에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찍기는 했지만 이제 이거는 한 번으로 족하지 다시는 하지 맙시다. 근데 저도 너무 그 말에 동감을 했어요. 그래, 우리는 다시는 하지 말자. 이거는 아니다.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이건 너무 힘들다. 네. 근데 한 2-3달 있다가 이 PD가 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 번만 더 합시다. 근데 저는 네. 그때 약속했잖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고맙지. 그래서 또 가서 또 탈출을 하고 올 때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 다시는 이거 하지 말자. 그렇게 다시는 하지 말자고 한 게 11편의 다큐멘터리와 27년 동안 탈북자를 구출하는, 정말 말과 행동이 아이러니한 그런 속에서 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탈북시키는 걸 도와주는 것도 힘들 텐데, 거기다가 이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까지 한다는 것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이 탈북자에 대해서 초창기에 저는 뭐 지금도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요. 네. 왜 두만강에 막 시체들이 떠내려고 하고, 또 뭐 탈북자들이 그렇게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그런 걸 카메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 손이 하는 거 한 손이 모르게 하자.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왜 나를 드러내느냐. 그리고 또 탈북자 인권도 있는데 이런 거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초창기 한 7년은 되게 자제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우리 신학을 할 때도 내가 드러나지 말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다 감추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탈북자 신상이 너무는데 한국 사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탈북자의 그 비참한 것을 사진을 몇 장 갖고 왔는데 그때 KBS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언론의 힘이 대단한 거구나. 우리가 하지만 한 사람이 아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알아서 그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저는 목사이잖아요. 이 다음에 통일이 된다면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도대체 기독교는 뭐를 했느냐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갈렙선교가 북한 내부 영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 이유가 탈북 과정을 다 찍은 이유가 지금은 다 밝힐 수 없지만 통일 됐을 때에 그 얼굴들을 다 드러낼 수 있을 때에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면서 생명의 존재를 귀하게 여겼는지를 세상에 이렇게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기자들이 목숨 북한 전쟁에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한 장의 사진을 찍고 남겨놓은 것처럼 그런 역사를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는 그런 사명도 있어서 네. 탈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렵지만 그 모든 탈출 과정들이 저의 지금도 이 핸드폰에 있습니다. 뭐 탈북자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그래도 아직 인식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찍은 이유고 비욘드 네. 유토피아가 탄생된 이유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말로 했을 때 안타깝다. 저들이 정말 굶주려서 죽는 그렇지만 내가 굶주리지 않기 때문에 굶주리의 고통이 어떻다는 걸 또 느끼지 못하고 밀림을 24시간을 걸었다고 그래도 뭐 영화로 밀림은 생각했지만 실제로 걷는 고통은 느낄 수 없던 부분들이 비욘드 유토피아에 보면 그 사람들이 삶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걷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느낄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실천인 것처럼 어떤 말을 듣는 것보다 그 영화 한 편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제가 찍었지만 제 스스로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비욘드 유토피아 이번에 그 오클랜드에서 상영이 됐는데 오클랜드 시민들 우리 교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왜 놀랐냐면 이게 방송에 나가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한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감정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어떤 식었다고 그럴까요? 네.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오히려 미국에서 저한테 그 한국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저 왜 또 쐈지? 그리고 출근해야 되는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듯이 탈북자가 수도 없이 많이 오기도 했죠. 오면서 늘 탈북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왔네? 뭐 이런 수준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비욘드 유토피아가 상영될 때는 사람들이 또 한편에 뭐 탈북자 이야기야 뭐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비욘드 유토피아가 유럽과 미국에서 방영될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외국인들이 정말 영화가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펑펑 울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저럴 수 잔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그 반응들이 대단했거든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오클랜드 왔는데 사실 외국인보다 이 오클랜드의 한인들이 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어제 그 영화를 보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외국에 나와 있는 이 한인들이
오히려 더 애국자고 또 이분들이 또 이 통일에 대한 열망과 소망들이 대단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에서는 언제 통일될까 뭐 이런 식으로 끝나고 말겠지 그렇지만 이 오클랜드 한인들을 보면서 정말로 통일에 대한 염원은 분명히 식지 않을 거고 통일이 곧 올 것 같다. 특별히 그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교민들 네. 이 탈북민을 위해서 어떻게 조그만 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탈북민들의 얘기를 전 늘 하고 다니는데 탈북민과 어떤 이야기도 사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탈북민도 가장 두려운 것은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들이 어찌됐든 내 삶에 집중하는 것. 하지만 탈북민도 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서 인권도 시작되고 복음도 시작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클랜드 왔더니 정말 감사한 게 그 북한 인권 협의회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회장님이야 뭐 많은 분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도 조차 관심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오클랜드에서 멀리 있으면서 여기 계신 분이 아무리 관심이 있다고 해도 현장에 들어가서 탈북자를 구출하고 뭐 그들에게 막 같이 일할 수는 없겠지만 네. 협의회를 통해서 그 협의회를 돕고 또 때로는 갈렙성교회가 한 사람 구출하는데 당신들이 12불만 헌금해 주십시오 하는 또 캠페인도 벌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그 힘들이 모아지면 또 한 생명이 살아나고 네. 그 생명이 또 생명을 낳는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북한 정책으로 네. 볼 때 통일이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곧 통일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 북한의 정책과는 관계없이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제 얘기가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은 짙고 네. 또 개가 사람을 이기려고 짖는 게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더 짖는다고 그래요. 북한 정권이 큰 소리 치고 막 해도 사실 이 오클랜드도 보니까 한류 문화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네. 전 세계가 그러듯이 그동안에 북한의 내에 들어간 한류 문화는 대단합니다. 네. 북한 청소년들이 막 힙합을 하고 막 이러면서 심지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뉴스를 통해서 알다시피 재작년에 반 그 간첩법이나 이런 걸 해서 북한 청소년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봐서 14살짜리들을 다 처형하고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 14살짜리가 뭐를 알겠다고 그들을 처형하겠습니까? 그렇죠. 뭐를 알고 수용소에 보내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떤 그 위협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위협감을 주고 그들을 죽일 만큼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은 한국의 문화, 한국이 이제는 북한보다 훨씬 잘 산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알을수록 북한 체제는 두렵고 힘든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그만큼 일이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강력한 법을 더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더 강력한 것 할수록 내부는 결속이 아니라 상당히 두려움이 있다. 네. 그래서 그 도화선만 필요할 뿐이지 사실 그 도화선이 저희가 얘기하는 지금의 오클랜드도 마찬가지고 북한에 대한 관심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탈북자의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우리 세대에 꼭 통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만은 통일의 그날이 온다면 목사님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구출한 탈북자하고 무조건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에서 탈북 구조 활동을 하신 주인공 김성은 목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협의회는 말 그대로 뉴질랜드에서 북한 인권, 탈북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좋은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싶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근 목사님 초청해서 비욘드 유토피아 영화 상영 끝나고 나면 다음 달에 이제 북한 인권 포럼 메시대학교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제3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 또 매년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고 8월 달에 8.15 북한 이탈 주민 돕기 위한 통일 마라톤 대회 네. 준비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큰빛교회 담임하셨던 임현수 목사님 북한 수용소에서 꽤 오래 수용하시다가 어렵게 이렇게 나오게 되신 분 이제 초청하는 일정이 잡혔어요. 그래서 임현수 목사님 오셔서 또 한번 우리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알리고 아마 그때 되면은 이번에도 이제 기회가 됐으면 좋겠지만 김성근 목사님은 이제 뉴질랜드 현지 사회의 방송은 저희가 잡지는 못했어요.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그러나 임현수 목사님 오셨을 때는 이 나라 현지에 나갈 수 있도록 좀 잘 준비를 해서 어찌됐든 현지 사회와 우리 교민 사회가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들 가지고 있습니다.